지금의 단일 기준보다 굉장히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봐야 될 게 누수잖아요, 누수. 네, 맞습니다. 옥상을 진입할 수 있으면 방수 상태를 봐야 된다. 네네. 꼼꼼한 시공사를 만나는 것도 진짜 네네. 중요하네요.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가시는 현장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직설적으로 다시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입 PD라서 그래요. 네. 오늘 저희는 그 잠원동 10-23 현장을 가고 있고요. 거리로는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차로 2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건물은 다 올라간 상태고 지금 아직 외부 비계는 맺어 있는데 내부에 들어갈 타일이랑 독이랑 공용부에 들어갈 석재, 주차장 바닥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고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잠원동은 위치도 꽤 괜찮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신사동이랑 바로 옆이니까. 입지는 어떤 편이에요? 많이 좋죠. 신사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가고 있는 현장은 한강하고 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대기업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호텔들도 있고 그리고 블럭 자체가 적어가지고 희소성이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이게 촬영을 가면서 단순하게 그냥 자재 고르고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건설사 대표님들 호출을 했어요. 건물 살 때 꼭 봐야 하는 것들, 매수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되는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벌써 다 와버렸네요. 진짜 가깝죠? 그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뵈야 됩니다. 다음 주에. 네, 반갑습니다. 이제 현장 앞으로 왔습니다. 현장을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현장은 잠원동 102-23번지이고요. 여기가 정말 신사역에서 한 2분 거리 코너 돌면은 저희 건물이 보일 거예요. 이제 대지는 94평, 연면적 256평으로 지금 계획하고 한창 신축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번지수 말씀드렸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리엘 대표님 나오셨어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리엘 SND의 군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뵈가지고 요즘 이제 시공 계약하러 오시면은 건축주분들이 알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봤다 이러면서 어떠세요 요즘 기분이? 예,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많이 알려져가지고 또 대표님들도 간만에 뵙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같이 하시는 현장이 총 몇 개예요? 저희가 전체 24개 현장 진행하고 네.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세보진 않았는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지금 사용승인 나는 것들도 있고 맞아요. 지금처럼 이제 골조 끝나고 외장 마감하는 현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24개의 건축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24개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리엘 대표님하고 이제 인연이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 현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아끼고 아껴놨던 현장들을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자재 먼저 선정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건물 살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 이런 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요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너무 잘 갖고 오셨네. 네. 이거 블랙으로 할까요? 네, 블랙이요. 혹시 대표님만의 자재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 동네에 어울릴 만한 건물이 여기저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동네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근데 이 동네는 블랙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 최초 블랙.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색톤을 여러 가지 쓰지 않는다. 그렇지. 네, 블랙톤이면 내부도 블랙톤으로 맞게 해서 크게 3가지 이상 색감이 겹쳐지지 않게 통일감을 좀 주는 게 훨씬 더 건물이 예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하는 거라서 그걸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색깔이 3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철칙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이제 건물을 살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신축 건물 매수할 때하고 네. 구축 건물 매수할 때가 좀 다른데요. 신축 건물은 설계에서 이제 나온 기준대로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될 듯하고 네. 구축인 경우에는 건물의 외관이나 누수되는 여부, 실제 주차 가능 대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이제 봐야 될 게 누수잖아요, 누수. 네, 맞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게 장마철을 겪으면서 네네. 누수가 있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있죠. 근데 그런 누수를 일반 사람들이 사러 왔을 때 네.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좀 좋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에 누수가 되면 누수 자국이 보이게 됩니다. 네. 벽이나 창호 주변으로 봤을 때 얼룩진 것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서 이제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누수의 원인은 외부의 식물이 유입될 수가 있고 배관이 이제 노화되거나 해서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실 천정이나 벽체 쪽에 누수의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됩니다. 저희 시공 과정을 보여드리면 네네. 스라브 상태에서 손으로 보면 지금 액체 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그 액체 방수를 유예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우레탄 방수라는 걸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묵은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수청이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부에 이제 방수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가 된다면 방수청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 옥상 올라가 초록색으로 막 돼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오래된 건물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막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누수가 될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애초에 바닥을 다 갈아내 가지고 방수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것도 방법이- 일반 분들은 건물 사러 오시면은 옥상을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을 해서 방수 상태를 봐야 된다. 네네. 옥상 부분에서는 그런 거 체크를 하면 네네.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는 어떤 걸 또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또 누수 얘기가 나와서 지금 최근에 준공이 된 현장인데 이제 거기가 너무 습하고 꽉 막혀 있어서 약간 물이 비쳤어요. 네. 임차사가 보러 와서 이거 누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건 결로였고 제습해서 말리니까 또 괜찮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누수인지 결로인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로 현상은 표면 온도 차이에서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상층에서는 좀 발생될 우려가 좀 적습니다. 완전 지하층이었어요. 예, 근데 지하층의 그 지표면 아래 온도는 한 14도에서 15도가 되거든요. 아. 지하층의 내부의 공기는 34도에서 35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 20도 차이가 됩니다. 물이 이제 벽면에서 흘러가지고 바닥에 고이는 현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방지하는 방법은 전력유한기도 설치를 하고 냉난방기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기를 열심히 해주고 지속적으로 한 여름 기간 동안에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환기에 신경을 써주면 될 듯 합니다. 누수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네. 보통 보러 오면 이제 창호 부분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창호는 어떤 걸 좀 주로 봐야 될지. 그래 창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창호이기 때문에 그 단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어떤 창호의 틈 사이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우레아폼이라든지 단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창호하고 골조 사이에 우레탄 실란트로 1차 방수를 합니다.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를 해놓은 거고, 다른 시공사에서는 가끔씩 빼먹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1차 검측하고 2차 검측하고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실제 비가 많이 올 때, 적게 올 때는 모르겠지만 많이 올 때는 약간 누수가 될 수가 있죠. 꼼꼼한 시공사를 만나는 것도 아, 진짜 네네, 중요하네요. 진짜.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공용 부위 계단 쪽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이제 마감으로 봤을 때는 마감재의 어떤 상태, 그 다음 벽체의 도장 상태, 네. 노출 콘크리트 상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셔야 될 듯 하고, 그 다음에 창호 부분 단열이 잘 돼 있는지, 수직 수평도가 잘 맞는지,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봐주면 이쪽 공용 부위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노출 콘크리트에 독도 마감이 많거든요. 이건 1차 되어 아, 있는 네네네, 상태인 네네네. 건가요? 원래 이제 유로폼이 그걸 떼고 나면은 이제 유로폼 중간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살리는 노출 콘크리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라인을 이제 다 죽여가지고 콘크리트 표면을 갖다가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요즘 또 유행인데, 건축주분들의 특성이나 또 뭐 설계사의 의도, 또 뭐 대표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감이 상당히 비싼 마감입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2차 하는 작업인데 여기 공정이 딱 구분돼서 보이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한 2번 정도 더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코팅 작업을 하니까 원래 처음에가 딱 이 상태잖아요. 아, 이게 이제 골조 이제 네. 유로폼 탈관 맞아요. 상태. 예. 보통 콘크리트라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샌딩해서 그냥 가는 게 끝이잖아요, 아, 사실. 네네네. 이거까지 하는 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건물을 사러 왔을 때 내부는 또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럼 뭘 보고 좀 사야 될지 좀 고민이거든요. 보통 세입자들이 있으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영업하는 가게니까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사무실이다. 그럼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용 부위 위주로 봐야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옥상에 가서 방수 상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공용 부위에서는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마감 상태라든지 뭐 누수나 결로의 흔적들 이런 걸 보시고, 영업하는 공간들은 영업하는 공간 들어가서 그냥 보면 되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도면을 또 요청해서 구조를 보죠.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이 노화되거나 하면 외관 자체가 탈락이 될 수도 있고, 풍화 현상이나 노화 현상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창호하고 외장 마감재하고 접합 부위가 실리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뭔가 문 같은 것도 쓰다 보면은
경우는 계속 열고 닫고 하다 보면 고장도 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방수공사 다시 하잖아요. 보수 다시 하고, 그래서 영구적인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와서 보고 수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고 이제 계약 전에 전 건물주분한테 요청을 해서 조금 수리를 받는다든지, 그 조건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래도 어쨌든 매입하고 나서 내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지하 공간도 사실 건물 보러 올 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 공간에서는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건물 살 때? 지금 굉장히 잘 보신 게 이쪽 벽체 보면 블록 삭히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 뒤편에 단열재가 보이죠. 그래서 골조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저게 이제 보호 블록 삭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반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는 가면은 좀 쾌한 냄새 나고 습한 냄새 나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꼭 잘못은 아니지만 온도차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 거고. 뭐 예전에 네. 이제 시공할 때 한 20년 된 건물도 있고 30년 된 건물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때는 법적인 기준 자체가 지금의 단열 기준보다 굉장히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 법규를 적용한 거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어떤 시공자 마인드나 감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부실하게 시공했을 경우도 있죠. 네. 지금보다는 법규가 좀 약하니까 네. 그때 건물을 어쩔 수 없다. 완벽하게 또 안 됐을 수도 있다. 보실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좀 습하다. 네. 전월 교환기하고 환기하고 냉난방기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누수가 보이면은 또 어쨌든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누수가 보이면 요즘 네. 벽체가 이제 크랙이 돼서 이제 외부물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인젝션이라는 방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 부위에 저희가 주사기 같은 걸로 방수액을 주입해가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꽤 비싸던데 그거. 아, 네. 그 작업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그게 이제 누수가 완벽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네.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배수판을 이용해가지고 유도 배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득 촬영하면서 든 생각이, 아, 이거 2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중국난 그 노현동 현장에 가서 진짜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현장을 보셨으니까 네. 이 현장 준공될 때 또 찍으면 그게 좋습니다. 상당히 연계돼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듯 거의 합니다. 또 준공 시점에 또 한 번 또 네, 와서 네, 네, 찍는 네, 걸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준공돼요? 아, 뭐 중고까지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남았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어쨌든 비계 벗기고 한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 걸리니까 네, 네.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때 보면 오늘 설명한 거 더하기 연계가 돼가지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안 됩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이거 빨리 노현동 가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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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요즘 건물 매수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네. 이 더운데도 임장 다니시는 분들 아, 많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께 건물 가서 이 3가지 정도는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거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법인 회사이긴 하지만 저희도 건물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물을 선호합니다. 네. 그 왜냐하면 리뉴얼 할 때 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코너 건물이면 더 좋죠. 좋죠. 그 다음에 북도로를 끼고 있으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누수 문제라든지 용적률 문제라든지 쪽에 어드밴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부상의 그 주차 대수 확인해 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한 세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좀 아니, 될 겁니다. 너무 우리 지영쌤이 생각하는 2가지는요? 저는 사실 일단 첫 번째는 입지고요. 무조건 입지죠. 첫 번째 무조건. 입지가 1등이죠. 네. 여기에서. 예.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건축하는 거는 사실 시공사마다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마무리하는 디테일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그런 디테일 부분, 화장실이나 외벽에서도 이런 마감 상태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매입한다면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더운데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2부에 기획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